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려는 분들, 특히나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날 복잡한 장비나 특별한 장소가 필요 없는 운동이 있다면 어떨까요? 요즘 포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땅과 발이 맞닿는 단순한 걸음 속에서 건강과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인프라도 잘 갖춰지고 있는데, 오늘 장윤수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포항 맨발 걷기 운동의 중심에서 맨발 걷기 전도사로 불리는 장기현 맨발 걷기 경북협회장에게 맨발 걷기의 매력과 열풍의 비결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맨발 걷기의 전도사. 네네. 이 호칭을 듣게 된 계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걷기 시작한 지 제가 한 5년이 넘었습니다. 5년. 6년 차 되는데요. 그 걷고 난 다음에 건강이 좋아져서 뭐 가까운 분들에게 많이 알렸겠죠. 네. 근데 그게 좀 과했나 봐요. 가는 자리마다 맨발 이야기를 하니 이제 그런 애칭이 붙었는 것 같습니다. 야, 이런 맨발 걷기에 관심을 갖게 된 분명히 계기가 있을 텐데, 처음 맞습니다.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아버님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좀 공교롭게 이제 2019년이죠. 제가 걷기 시작한 건 2020년 1월인데 네. 19년도에 아버님이 건강 악화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 어떤 죄송한 마음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돌아가셔서. 그래서 매일 108배를 100일 동안 해야 되겠다. 아버님에 대한 사죄로 했는데 그 108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108배 힘들어요. 40일을 정확하게 하고 허리가 그 다음날 못 일어났어요. 매일 108배를 네, 하셨다. 매일 108배. 그래 하루 빠지는 날은 그 다음날 2배를 해야 되고 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네. 근데 40일 동안 꾸준하게 하다가 그 다음날 못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허리를 심하게 다친 것 같아요. 이게 전신 운동일 수 있습니까? 원래 또 허리도 안 좋았고. 예. 그러다 이제 백방으로 맨발 걷기 치유를 다니기 위해서 했는데 고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했는데 우연히 집에서 맨발 걷기 관련 책을 읽고 억지로 이렇게 맨발로 실천을 했더니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씻은 듯이 싹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가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어쩌면 아버님에 대한 애틋함 때문에 시작한 맨발 걷기가 지금은 하나의 맨발 걷기 전도사의 길로 들어서게 된 그런 배경.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필연적인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렇게 시작한 맨발 걷기. 시작 후에 좀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몸으로 체감을 하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때는 20년도니까 2020년도니까 딱 코로나 한참 이렇게 그렇군요. 발병할 때죠. 이제 뭐 어쨌든 뭐 중년이다 보니까 50 중반이다 보니 그때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잖아요. 술자리도 많고 특히 허리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목도 안 좋았고 또 사업을 또 하셨던 분이니까 뭐 술자리도 매일 있고 여러 가지 말 못할 질병들이 되게 많았는데 손으로 세어 보니까 한 15가지가 거의 한 달 만에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병원 치료를 따로 받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이후로는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오로지 걷기만 집중하셨던. 이게 사실 이런 말씀 듣다 보면은 저게 과학적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땅과의 접지가 실제로 인체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뭐 어떤 연구가 좀 있었나요? 충분히 있죠. 저도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나한테만 이런 효과가 오나 싶어서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추천을 했더니 저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뭔가 있다 해서 자료와 논문을 책과 많이 찾아봤죠. 했더니 15년 전에 미국의 전기 기술자 클린턴 오버라는 사람이 이걸 찾아서 책으로 냈더라고요. 이미 이전에 맨발 걷기에 대한 어떤 연구가 미국에서는 벌써 이게 실험이 다 끝난 상태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스티븐 시나트라라는 또 심장의학 쪽의 전문가와 여러 가지 의료계 과학계에 있는 분들이 이 맨발 걷기에 대한 효과를 실험을 벌써 다 거쳤더라고요. 그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나와 있고 논문도 나와 있고 책도 나와 있는데 그걸 보고 저는 확신을 느꼈죠. 근데 이제 국내에는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책도 알리고 제가 얘기했는 것도 알리는데 아직도 이제 근거가 없다 해서 이제 뭐 국내에 있는 뭐 의사분들이나 아직은 유사과학이다는 설명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공교롭게 방송 나오기 직전에 불과 저번 주 수요일 날 이게 국내에서
의료진들이 밝혔습니다. 아. 예, 혈액에 대한 실험을 해서 걷기 전, 걷기 후에 어떤 기저질환자, 건강한 사람들 걷기 전에 혈액을 뽑고 그다음에 30분 맨발 걷고 난 다음에 혈액을 뽑았더니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게 밝혀졌는 거예요. 아. 네. 사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지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어느 특정 공원에 가더라도 그렇죠. 지압 발판이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하면서 분명히 발에도 사실은 발에 우리 온몸에 어떤 그렇죠. 다 있다고, 연결돼 예, 있죠. 장기가 다 연결돼 있다. 네네. 그걸 자극하는 그런 수준으로만 알았는데 이런 실제로 이게 맨발 걷기가 온몸에 이런 그렇죠. 좋은 영향을 미친다. 자극의 효과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0% 정도, 나머지 한 60%, 70%는 땅과의 우리 몸의 정기적인 연결. 그러니까 그게 외국에서는 이제 얼싱이라고 네, 하고 네. 국내에서는 접지라고 하고 또 접지. 예, 우리 좀 맨발 걷기로 쉽게 그렇죠. 이렇게 예. 표현하는데 또 그라운딩이라고 하고 그라운딩. 전문적인 용어로. 그래서 땅에 이제 마이너스 전자가 우리 몸을 타고 들어와서 즉시 전자는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걷는 즉시 우리 몸의 휴대폰처럼 충전이 된다는 얘기죠. 전자적으로. 예. 그런 걸 제가 몰랐던 걸 공부를 많이 하게 됐죠. 그 희한하네. 처음 들어보시죠? 네,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를 좀 갖고 있는 네.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자, 저도 물론 등산도 좋아하고 트레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일반 걷기하고 네. 이 맨발 걷기의 차이는 방금 이제 설명을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런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저도 맨발 걷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죠. 그래서 5년 동안 많은 저서를 보고 또 논문을 훑어보니 외국에서는 벌써 이걸 많이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했는데 요번에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실험한 연구 결과가 기저질환자, 당뇨 환자든 암 환우든 혈액을 뽑았더니 전부 혈액이 덩어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신발을 신고 30분을 걷게 하고 와서 혈액을 다시 뽑고 아하. 그다음에 맨발로 걷고 30분을 걷게 와서 혈액을 뽑았더니 신발 신고 30분 걸었던 어떤 혈액의 그 모양이 원래 모양하고 똑같더란 얘기죠. 그래 신발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변화가 없더란 얘기죠. 요거는 이제 이번에 밝혀진 것도 있지만 2023년도에 국내에서 뭐 유명한 네. 의학 그 방송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포항에서 다 어떤 촬영을 하고 갔는데 네. 거기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신발을 신고 한 달을 매일 1시간씩 걸었더니 혈액 검사를 15가지를 했는데 몸에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더라. 큰 변화는 없었고. 예. 근데 맨발로 1시간씩 매일 한 달을 걸었더니 면역이 30배가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15가지의 모든 기능들이 다 활성화되고 좋아지더라. 단순한 유의미가 아니고 의미가 좀 큰 실험을 다 결과네요. 한 거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몸으로 체득하시면서 이런 효과를 봤으니까 주변에도 많이 권유를 했을 텐데 주변인들 반응은 그러니까 지금 회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소개한 사람만 엄청나고 뭐 의사는 아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치유가 된 사례들이 엄청 많죠. 예를 들면 어떤 반응들이 특히 있잖아요. 허리 디스크. 그다음에 어떻게 봤을 때는 의료기관에 또 근무하시는 분인데요. 20년 동안을 불면증을 앓고 있다. 의료기관 같으면 누구보다도 뭐 지식이 있고 또 의료진들이 있어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부분들인데 불면증을 20년 동안 앓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루 만에 그 불면증을 해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 자극이나 아까 얘기했던 얼싱의 효과가 불면증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있다.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 그 건강에 대한 어떤 지식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고 네, 이 세 가지가 다 해결이 되다. 참 그게 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예, 네. 제가 저도 이제 중년이지만 이게 수면의 질도 많이 떨어지고 물론 저도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그래서 5년 전에 시작했던 분들이 아직도 꾸준하게 걷고 계신다는 이게 얘기죠. 완전히 거기에 익숙해진 거고 네네네. 이게 좋아지는 걸 느끼니까 안 하면 불편할 정도로. 안 하면 불편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맨발 걷기를 이제 나도 해봐야 되겠다. 네. 이런 분들에게 사실은 그런 분들에게도 이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네. 들면 얼마나 걸어야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걸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게 아주 단순한 운동이고 준비물도 없고 비용도 들지 않는데 잘 선뜻 신발을 안 벗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 때가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많이 대중화됐잖아요. 네. 그죠? 신발 벗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몸은 이제
동물과 식물과 우리 인간이 똑같듯이 자연과 함께 이 공존이 돼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모든 질병이 몸이 정상화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처음에 좀 부담스러울 때는 우리 뭐 해수욕장 갔을 때 신발 신고 해수욕장을 물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백사장을 맨발로 네. 걷는 게 기분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네. 먼저 시작을 자연스럽게 해도 효과가 특히 또 염분기 있는 바닷물이 맨발 걷기 아주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접근을 하시고 시간은 보통 우리가 저 책자에 나와 있는 예로는 그 땅속에 있는 전자가 우리 몸속을 가득 채우는 음이온이 가득 차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전자로 가득 충전이 되는 시간이 그 정도 걸리니까 1시간 반 정도? 네. 근데 1시간 반은 사실 걷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 만보 정도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굳이 뭐 이렇게 과하게 하지 마시고 한 20분부터 10분은 너무 짧고 20분부터 다음 날은 30분, 40분 이런 식으로 조금 늘려가시면 또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고라고 싶습니다. 그 요즘은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발 걷기 맨발로들이 참 많이 생겨서 네. 저도 참 기분이 좋은데 사실은 이게 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맨발로 걷다 보니까 혹시나 이물질이 네. 생길 수도 있고 좀 다칠 수도 있고 네.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포항에는 이제 맨발 걷기 40선이 지정이 돼 있죠. 거기에는 그 지역마다 맨발 걷기 멘토가 있습니다. 멘토라는 거는 거기에 매일 자주 걸어오시는 분들이 지도사 같은. 예, 어차피 이제 걸으면서 본인 발이 또 다칠 수도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혹시나 위험 물질이 있으면 다 줍습니다. 지금 포항 시내 이렇게 길을 가보면 아주 깨끗합니다. 그러니까요. 휴지 한 장 없을 네, 정도로. 휴지 한 장. 예, 그래서 그런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되고 또 우리 땅은 왜 강아지도 다 산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곤충들도 있고 이러니까 혹시나 뭐 감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근데 걱정 그런 많이 얘기가,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흙은 여름철 지금처럼 아주 뜨거운 자외선이 땅을 완전히 살균을 합니다. 아 멸균을 하는군요. 살균하죠. 아, 살균, 살균을. 멸균을 해버리죠. 예, 예, 생각해 보세요. 음. 우리도 빨래도 왜 밖에 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널듯이 그렇죠. 살균이 되도록. 근데 그 다음날 엄청난 비가 와서 또 깨끗하게 모래를 씻어요. 또 그 다음날 살균을 하고. 어떤 것보다 자연의 흙이 우리 신발보다 깨끗하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농촌 들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논에 그냥 늘 가시는 네네. 맨발로 들어가시는 그렇죠, 것들,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네네네. 일단 다치지만 않는다면 그렇죠. 괜찮다. 다칠 일은 극히 미비하다. 그냥 뭐 요즘 같은 경우에 뭐 논체 관리를 잘 하시니까 네네네. 그죠? 네. 거기에 그냥 특별한 이물질이 있는 네. 경우도 걱정 안 저도 하셔도 잘못 봤습니다. 된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포항 같은 곳은 참 잘 돼 있지만 뭐 다른 곳도 있을 텐데 우리 도시 환경에서 맨발 걷기를 잘 할 수 있는 것 물론 이게 매일매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틈날 때 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전도사로서의 도시 환경 속에서 퇴근하고라도 아침 출근 전이라도 뭐 어떻게 하면 더 네. 효과가 더 날까요? 이제 그래서 이제 포항시에서 이제 매년 10군데의 길을 만들어서 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길들을 걸을 수 있도록 이제 시에서 참 준비를 잘 해주셨죠. 근데 그마저도 차를 타고 이동한다든지 뭐 걸어서 최소한 10분 이상 간다든지 조금 귀찮잖아요. 귀찮죠. 예. 그런데 그 한 가지 방법은 아파트에 가면 우리 아이들 이렇게 노는 공원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일부 구간은 또 모래로 되어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를 그냥 제자리 걸음하든 왔다 갔다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고 그것마저도 뭐 여의치 않는다 이러면 본인들 마당이나 화단이나 이런 쪽에 이제 제자리 걸음 뭐 많이 걸어 다니면 더 좋지만 급한 대로 이렇게 화단이나 그런 쪽을 제자리 걸음해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맨발 걷는 길까지 신발 신고 좀 걸어가셔서 거기서 최소 30분 이상 좀 걸어보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참 좋은 게 그 맨발 걷기를 시작하는 곳, 그다음에 끝마치는 그 구간에 포항에는 이렇게 발을 씻는 곳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렇죠. 세족장. 예, 세족장이 다 네, 있더라고요. 세족장도 있고 네. 수건도 갖고 오지 말라고 이제 그래요? 에어건까지 에어건까지. 에어건을 확 말리면 되니까 그래서 출발하실 때는 가능하면 슬리퍼를 신고 가시고 그렇네. 네, 그다음 돌아올 때 그냥 발이 올 때 되면 다 말라버리니까. 집 주변과 가까운 곳에는 그렇죠. 네. 이게 일반 보도블록이나 이런 데는 좀 사실 맨발 걷기가 좀 힘들잖아요. 뭐 저희들은 뜨겁기도 뭐 하고. 좀 걷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접지라든지 얼싱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기가 전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도블록도 되기는 한데 좀 접지율이 약합니다. 그리고 접지율이 약하다. 아스팔트는 아예 접지가 안 되고. 기왕이면 지구랑 바로 맞춰야 된다. 그렇죠. 예.
지구 그러니까 얼싱이라는 게 이제 지구란 뜻이거든요. 네, 얼스. 예. 예, 지구랑 우리 몸이 같이 맞대어야 된다. 하나가 된다. 그렇죠.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충전하는 거네. 예, 이해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맨발 걷기 경북협회장. 우리 또 맨발학교 포항 지회장 또 맡고 계시는데 맨발학교라는 것들도 생겼네요. 네네. 이런 경북협회 또 네. 맨발학교 네.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맨발 학교는 이제 전국에 100여 군데 있군요. 있고 제가 이제 포항에 처음 맨발 학교 포항 지회장을 시작으로 해서 포항시 맨발 걷기 협회를 만들고 지금 이제 경상북도 맨발 걷기 협회를 공식적으로 아마 요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도에 어떤 공식 체육회 산하의 단체로 그렇군요. 인정된 단체죠. 네. 그래서 지금 울릉도까지 협회가 만들어지고 22개 시군을 지금 이제 협회를 발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맨발학교에서는 주로 뭘 하는 겁니까? 네, 맨발 학교에서는 이제 뭐 맨발 걷기를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스스로 우리 어떻게 봤을 때는 그런 뭐 멘토 역할을 하고 많은 분들의 전도하는 그런 역할들도 많이 했고 지금 맨발 학교도 많이 이렇게 비영리 민간단체로 전국에 많이 퍼져 있죠.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참여는 조건이 없습니다. 협회란 데는 사실 그렇죠. 회비를 내야 되고 왠지 뭐 회라는 왠가 뭐 이렇게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조직화돼 있어서 그 틀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공식적인 단체고 맨발 학교는 아무나 회비 없이 편안하게 송도 솔숲에 일요일 3시에 오시면 됩니다. 송도 솔숲에 맨발 일요일 학교에 3시 네, 맨발 학교가 있습니다. 상설로 이렇게 열리는 네네네. 곳이군요. 우리 사무실이 거기 있습니다. 아하. 네네. 여러분 일요일 오후 3시에 송도 송림숲으로 가시면은 맨발 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고. 회원들이 이렇게 조끼를 다 입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우리 특히나 포항이 맨발 걷기의 성지가 된 배경이라면 물론 역할이 참 크셨을 텐데 이 부분에서 좀 뿌듯한 면도 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전국의 맨발 걷기 인원들이 그 국회 그 회관에 모여서 한 600분이 오셨습니다. 국회예요? 예, 법률 제한 때문에. 아하. 우리가 왜 건물을 지으면은 조망권, 뭐 이런 뭐 법률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건강권을 위해서 거기에 이제 접지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법률로 통과시키기 위한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걸 법제화시키는 거예요. 예. 이제 아마 내년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국이 지금 맨발 걷는 길이 1027개가 만들어졌습니다. 1027개. 예, 공식적으로. 근데 우리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 포항이 길이 제일 많습니다. 40군데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길들이 만들어지고 지자체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제1회 대한민국 맨발 걷기 축제를 포항에서 최초로 포항시 주체로 주관에 우리 맨발 학교에서 이제 했는데 지금 3회째 원래 얼마 전에 불꽃 축제 바로 다음 날까지 했는데요. 그게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광을 오시고 또 맨발 걸으러 오시고 하셨는데 그게 입소문이 나서 전국의 지자체 포항이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20군데 이상 도시가 포항으로 견학을 오셨죠. 예, 맨발 걷기 길을 도대체 어떻게 해놨냐 해서 그래서 입소문이 야 바다가 있는 포항, 그다음에 숲이 있는 포항, 황토가 많이 깔려 있는 포항이 대한민국에서 맨발 걷기의 성지가 아니냐 이게 이제 그렇게 소문이 좀 난 것 같아요. 야 그리고 이렇게 많이 알려진다면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작년에도 행사를 했지만 경북 교원 교총 선생님들 단체 매년 이제 문경세제에서 1,500명이 걷기 행사를 하고 거기 있었죠. 1,500명이 식사를 하고 했는데 이제 교총 회장님 이제 포항 분이세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포항에서 한번 하시라고 해서 작년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 단순하죠. 숲에서 그렇죠, 1,500명이 걷고 그 식사권을 15,000원짜리를 이렇게 회원들한테 식사권을 제공하는데 그 1,500명이 포항에서 밥을 먹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식사하고 가까운 죽도시장 가서 쇼핑도 하시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또 되더라고요. 일부는 또 숙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연속으로 11월 1일 날 또 하게 됐습니다. 이 관광객 유치 효과가 엄청 있는 거군요. 맨발 걷기를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전국을 다니듯이. 맨발 걷기 전국의 매니아들이 한 200만 명이 되는데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비공식적으로는? 포항으로 많이 오고 아하. 계세요. 네. 와, 이건 굉장히 좀 지역 경제 측면에서도 좀 많이 좀 지원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숲과 바다를 품은 포항 덕분에 이제 맨발 걷기 강좌도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포항시에서 맨발 걷기 40선 네. 이런 것들도 지정해놓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런 것도 괜찮다. 40곳을 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특징적인 것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제 포항시 평생학습원에서 작년부터 맨발 걷기 프로그램을 최초로 이제 시행을 했죠. 그래서 보통 25명을 모집하는데 네. 한 일주일 만에 50명이 다 지원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5명이 추첨을 통해서 아하. 그것도 경쟁을 해야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그분들을 모시고 전국에 이제 포항에 있는 40선 중에 가장 엄선된 곳만 15곳을 제가 16주 수업인데 첫 주는 이론 수업을 하고 나머지 15주는 제가 다 모시고 다니면서 그러세요? 안내를 하는데 포항에 50년, 60년을 살으셔도 이런 길을 처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 깜짝 놀라시죠. 제 친구분들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뭐 대표적인 데는 가장 이제 지금 전국의 어떤 도시숲 랭킹 10위 안에 우리 송도 솔숲이 올해 들어갔습니다. 송도 솔숲. 작년에 50선에 들어갔는데 올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솔숲으로 송도 솔숲이 탑10 안에 랭킹 10위 안에 들어갔군요. 네, 그렇죠. 이야. 네, 대단한 거죠. 네, 대단합니다. 거기는 지금 아무리 더워도 그 솔숲에 모든 오래된 소나무들이 너무 햇빛을 좋죠. 다 가려주고요. 그리고 거기는 또 황토길이 이번에 깔려 있습니다. 아주 그 천혜 환경이고 도로만 다 건너면 바다가 바로 있고. 그렇죠. 그 숲과 마사토와 황토와 바닷길을 다 있네요. 다 있어.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거는 아마 전국에 송도 솔숲밖에 없다고 저는 감히 장담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맨발 걷기에 가장 안전하고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바다입니다. 바다. 그 바다가 그렇죠. 우리는 벌써 해수욕장들이 얼마나 곳이니까. 많습니까? 네, 좋죠. 거기만 해도 뭐 나머지 분 굳이 거기는 뭐 길을 조성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기존 있는 길들을 잘 활용해서 네. 포항을 좀 빛나게 하는 맨발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철길숲도 좋은 곳이잖아요. 철길숲은 지금 좀 아쉽게 네. 철길숲 좀 조성하기 단절됐네. 전에 맨발길에 대한 어떤 정보가 전혀 없어서 대잠교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그 일부 구간만 있는데요. 저도 이제 뭐 계획은 쭉 연결돼서 신발 신고 걷는 분 여기, 네. 뭐 자전거 타는 분 여기, 오른쪽 좀 안 쓰는 길은 맨발길로 쫙 연결시켰으면 하는. 형산 강변도 쫙 이렇게 연결 좀 다돼 했으면 있죠. 좋겠다는 그런 좀 생각이 형산 강변은 듭니다. 거의 다돼 거기까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네. 이게 거기서 이제 송도까지 다 연결돼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생각.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송도 예. 바다에 송도 솔숲에서 바다에서 형산강까지 유강까지 그래 돌아서 상생교세로 생겼죠. 네네네. 그거만 딱 건너면 또 거기서 또 있더라고요. 연일 네. 보부산길이라고 거기서 맞아요. 한 바퀴 돌 수 있는 키로수로 따지면 거의 한 30km 이상 나옵니다. 좋네요. 나중에는 마라톤 대회도 한번 해야 돼. 야, 이 맨발 진짜 포항은 맨발 걷기가 좀 최적화된 도시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네, 자랑할 게 많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회장님의 마음 같아서는 이 맨발 걷기를 진짜 대시민 운동으로 전개하고 싶은 그런 그렇죠. 생각도 있을 텐데 네네. 뭐 그러려면 어떻게 좀 이렇게 준비도 좀 필요할 부분이고 어떤 평소에 또 소신들도 있을 테고 네.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뭐 5년 동안 이제 열심히 이제 시민들한테 알리고 결론이 이제 이렇게 알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다양한 행사를 좀 해야 되더라고요. 행사도 해야 되고. 맨발 걷기 축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마라톤처럼 3만 보 걷기, 5만 보 걷기, 10만 보 걷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했죠. 안전하다는 걸 좀 알리려고 했는데 결론은 멀리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포항만의 어떤 지리적인 여건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봤을 땐 송도 솔숲도 불과 5년 전에는 슬럼화된 숲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항에 오래 사는 사람들이 듣기는 솔숲은 조금 위험한 곳이다. 이런 인식 많이 들으셨죠? 네. 지금은 주말에 가시면 수천 명이 와서 그러니까요. 가족끼리 걷고 있는 그런 슬럼화된 숲길이 어떤 관광 명소로서 바뀔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송도 솔숲을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의 맨발 걷는
간단히 얘기하면 뭐 테마파크라고 해야 되나요? 아, 맨발 테마파크 네, 좋죠. 여기 와서 모든 가족들이 겨울에도 좀 이렇게 음.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뭐 약간 음. 온실 같은 느낌의 그런 길도 있고 그것도 좋네요. 또 하나 아이디어는 길마다 전국에 있는 흙을 좀 공수해 와서 내 고향의 흙을 발로 야. 밟으면 팔도 팔도 맨발로. 맨발로. 그래서 한 100m마다 팔도 뭐 맨발로. 진짜 또 뭐 이북에 있는 그러니까 이름만 흙이라도 박아놓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예, 전라도길. 그렇죠. 내 고향길을 좀 걸어보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재밌는 야. 요소들도 만들어서 포항에 많은 분들이 아직은 포항이 지금 포스코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업 도시의 어떤 느낌이 있는데 포항은 정말 전국에서 걷기 좋은 도시로 소문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뭐 네. 개인적인 차원에서 물론 이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어떤 지역 사회 차원 또 맨발 걷기를 즐겨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바람이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곳곳에 물론 이제 길은 만들어져 있지만 이게 지역 경제로 조금 더 활성화가 되려면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느 구간 인근에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카페도 있었으면 좋겠고 네. 허용이 된다면 네. 그런 공공적인 측면의 인프라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제가 뭐 이렇게 테스트를 통해서 기계 가면 봉자마을이라고 네,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한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맨발 걷기만 했습니다. 아. 마지막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97%가 만족했다 얘기죠. 그래서 뭐 트랙터를 타고 기계 서숲에 가서 진짜 이렇게 서수 걷기 좋죠. 예, 자연환경을 느끼면서 맨발로 걷고 시간을 많이 보내도 지루하지가 않거든요, 운동은.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고 또 포항이 바다의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맨발 걷기와 요트 이렇게 지루하지 않도록 요걸 이제 그런 좀 상품화할 수 관광 있는? 상품을 좀 만들어서 포항만의 특별화된 어떤 상품화를 전국에 있는 시민들한테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맨발 걷기 전도사 어떤 자격으로서 네. 우리 맨발 걷기를 통해서 꼭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네. 듣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제가 하고 있는 사업도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많이 악화가 되었고요. 맨발 걷기로 많은 신체 변화로 건강이 좋아지다 보니까 사업도 당연히 이렇게 뭐 연속해서 잘 되더라고요. 혹시 지금도 이제 맨발 걷기에 대해서 좀 망설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 당장 신발을 벗고 바닷가로 좀 걷고 한 3일만 걸어보시면 아, 이거구나 아마 느끼실 겁니다. 아마 인생에 저처럼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신발을 벗고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당장 신발을 벗고 걸어보시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걸음 한 걸음 땅과 마음이 연결되는 맨발 걷기. 혹자는 지구와 호흡하는 순간이라고도 하는데요.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운동이 우리 삶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려는 분들 지금 당장 맨발로 걸어보시죠. 장효수의 파워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